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YL그룹 임원진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는 걸 느낀 황기찬의 손등이 굳어졌고 턱선이 경직되어 갔습니다. 가면을 벗은 강재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강제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권력의 기록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재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울림을 장악하였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재인의 화면이 노이즈처럼 흐려졌다가 장면이 바뀌고 조명은 다시 한 여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반대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도유경. 유경은 숨을 고르더니 또렷하게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재인 씨 정신병원 입원 당시 동의서에 서명한 도유경입니다. 재인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동의서에 서명한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의 서명은 법적, 의학적 절차를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컵을 떨어뜨렸고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재인의 목소리가 담담히 이어졌습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도유경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YL그룹 황기찬 회장의 압박이 있었고 황기찬 회장의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폭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황기찬이 벌떡 일어서며 비디오 담당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그러나 영상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화면 하단에 외부 서버 스트리밍이라는 작은 문구가 전멸하고 있었으니까요. 강미란을 비롯한 YL 임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기찬에게 꽂혔습니다. 다시 재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불법 동해, 그리고 그 끝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검정색으로 변하며 방송이 종료됩니다. 다시 조명이 켜진 회의실은 숨이 멎은 듯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한 사람, 황기찬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귓불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을 때 김도윤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따로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은 평평한 톤이었지만 모든 음절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오너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켜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오성이 천천히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미소 아닌 미소를 입가에 걸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격 운운할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황기찬 회장님? 말끝에 회장님이 예로 포장된 단두대처럼 떨어졌습니다. 황기찬의 시선이 도윤과 오성을 번갈아 찍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승부의 공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재인과 유경이 함께 있는 작은 스튜디오 안 카메라 불빛이 꺼지고 공간은 고요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앉은 도유경이 한숨을 내쉽니다. 도유경이 작게 웃으며 그러나 씁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아, 참. 나도 별짓 다 한다. 사실. 재인아, 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던 날 의사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네가 늘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괜히 열등감에 시기심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도장을 찍지 말아야 된다고 머리는 말하고 있었는데 행동은 안 그랬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인은 놀란 듯 유경을 바라보다가 곧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강재인은 차분히 진심을 담아 유경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유경아, 그때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내 편에 서서 방송에서 증언해준 거, 그게 나한텐 큰 힘이 돼. 덕분에 이제 난 숨을 쉴 수 있어. 도유경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손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재인아.
지금이라도 널 도울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다. 그동안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거든. 조금은 속죄가 된 것 같아. 제이는 손을 내밀어 도유경의 손등을 살며시 감쌉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유경에게 말하는데요. 우린 결국 같은 친구잖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제부터라도 서로 지켜주면 돼. 도유경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제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한동안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따뜻한 공기가 맴도는 것 같았어요. YL그룹 합동회의실에서 김도윤과 정오성에게 연타를 맞은 황기찬. 침묵을 깨듯 황기찬이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황기찬이 낮게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강씨 집안이 무슨 도덕을 운운합니까? 강규철 회장 생전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사실 다들 모르십니까? 회의실 안에 폭탄이 터진 듯 임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비자금? 설마.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김도윤과 정오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웃음을 흘립니다. 기찬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새로운 판을 흔들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임원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수습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의자를 밀고 일어나 서둘러 짐을 챙깁니다. 비자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중얼거림이 가볍게 흘러나오며 서로 눈치를 보며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황기찬은 굳은 얼굴로 팔짱을 낀 채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강세리도 표정이 굳어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있다가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회의실을 나섭니다. 뒤편에서 도윤과 오성이 나란히 서서 나가는 임원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정오성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판을 흔드는 건 좋은데 그만큼 무너지는 소리도 커질 거다. 황기찬.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굳어있는 황기찬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합니다. 그날 저녁 소파에 혼자 앉아있던 강세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강규철 회장이 비자금을 남겼다고? 황기찬, 그 사실을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눈빛이 흔들리며 분노와 불안이 뒤섞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세리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얼굴로 회장실 문을 밀치고 들어섭니다. 황기찬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불쾌하다는 듯 눈을 흘깁니다. 강세리가 어이없다는 투로 황기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제 이야기한 강규철 회장 비자금. 그 얘기는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황기찬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강세리를 노려보고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 꺼져.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잠시 말문을 잃고 서 있다가 떨리는 손끝으로 가방을 움켜줍니다. 눈빛은 흔들리지만 내면 깊숙이 복잡한 계산이 도는 듯 흔들립니다. 황기찬은 세리의 시선을 피한 채 서류를 세게 덮어버립니다. 방 안에는 무겁고 불편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회장실 문 앞에 홀로 선 강세리. 분노, 배신감,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회장실 안을 무섭게 노려봅니다. 강재인, 김도윤, 그리고 정오성이 짠판에서 놀아나고 있는 황기찬과 강세리. 이제 이들도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듯하네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판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여왕의 집이네요. 나쁜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